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할 텐데 이렇게 문제를 같이 읽고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게 같이 읽고 하면은 이게 기억에 더 오래 남아. 응? 그런 측면에서 아는 것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문제가 어디 있지? 저기 28쪽에 가면 37번이 일반 원칙 물어본 거야. 근데 그냥 다음 설명 중 이렇게 물어봤어, 그지? 근데 안에 딱 내용들을 보면 다 이제 그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관련된 판결들을 문제 낸 거죠. 그래서 1번을 보니까 틀린 거 고르라 했는데, 야, 이 원고라는 게 이제 공무원이었지. 그 딱 국무총리가 요정에 출입하지 마라 했는데 그 딱 한 번 위반했다고 바로 뭐 했어? 파면시켜버렸잖아. 이거는 위반한 정도에 비해서 너무 심한 징계다 해가지고 비례원칙 위반. 그지? 그래서 1번 맞지? 그래서 이것도 뭐 원래 눈으로 이제 익숙해지면 눈으로 한번 쓱 보면 무슨 사건이 금방 알아. 근데 거기 딱 보니까 뭐 단지 한 번 1회 훈령 위반 하면 이게 무슨 사건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1회 훈령 위반, 뭐 요정 이 얘기 나오면 끝난 거야. 그럼 결론은 이미 알고 있어. 너무 과한 조치였다. 응? 네, 그 다음에 2번은 수입 녹용 사건 알고 있어. 과하지 않다.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 응?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 그러면 두 번째 끝에 재량권을 일탈남용? 그럼 위법이라고 인정했어요? 그게 잘못됐잖아.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그러면 위법이다? 라는 말인데, 그지? 위법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설명했지, 그지? 네, 그래서 여기에 파트의 판례는 다 결론만 바꿔 쓰는 거지. 위법이라고 했느냐, 일반 원칙 위반한 거냐 아니냐 맨날 그것만 묻는 거야. 무슨 사건에서,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 응? 사건, 그지? 만화 빌려준 거 700만 원 부과한 건 위반 정도에 비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너무 과하다. 결론? 그렇지. 재량권 일탈 남용 위법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이런 걸 내냐? 이게 오래전 건데. 하여튼 저 과락제도, 시험에서 과락제도 있잖아. 여러분들 시험도 과락제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5과목 시험 보는데 한 과목이라도 40점 못 넘은 과목 있으면 불합격이야. 최소한 5과목 모두에서 40점은 다 넘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따져가지고 타임 매기는 거죠. 그죠? 그게 과락제도가 있죠. 응? 그러면 옛날에 사법고시에도 과락제도가 있어. 응? 근데 과락제도를 둔 게 뭐야? 응?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이런 거 다 위반이 아니다. 그지? 그럼 과락제도는 뭐 모든 시험에 다 있어요. 과락제도 최소한 기준 점수는 넘어야 된다. 응? 이거는 여기서 맞다고 보면 되고 잘 안 내는 건데 냈어? 응?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지. 그 다음에 38번 이제 법원에 대해서 또 물어봤어. 그죠? 이건 작년도 문제네. 1번 익숙하다. 조례, 그 다음에 조약. 조약이 더 효력이 높은 법이지? 무효다. 효력이 없다.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있는 거야.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소송에 관해서 이렇게 규정을 쫙 해놨는데 혹시나 행정소송법에 소송에 관해서 뭔가 규정이 빠진 게 있거나 그러면 이제 이러이러한 법에 있는 규정을 적용해라 이렇게 돼 있어. 행정소송법에.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 조직법에 있는 규정, 민사소송법에 있는 규정,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걸 이제 준용한다고 표현했어. 이건 행정소송법 법 규정을 그대로 갖다 낸 거야. 응? 이거 원래 소송 가면 공부해. 응? 그 다음에 3번. 3번도 쉬운 얘기다. 야, 평등원칙의 뜻은 모든 사람 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자는 건 아니지. 같은 경우는 같게 취급하고 합리적으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취급하는 걸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응? 그지? 네, 맞고. 그 다음에, 이게 4번은
이거는 뭐랄까 일반 원칙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근데 자 여기서 여기 중요한 게 넷째 줄에 보면 소급입법 금지라는 말이 나오지. 이걸 아주 간단하게 하면 지금 법을 만들어서 과거의 일에다가 새 법을 적용하는 거 적용하도록 그런 법을 만드는 걸 소급입법. 응? 소급이라는 단어만 알면 되죠. 과거 일에다가 적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지? 그런데 이거는 원칙이 금지야. 왜냐하면 국민이 예상하지 못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 그지? 지금의 법을 보고 안심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지금은 특히 이제 지금 어떤 행동을 하면 뭐 불이익을 안 당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그런 행동을 처벌한다. 뭐 그런 행동에 불이익 준다. 나중에 법 만들었고 갑자기 이거 불이익 주면 이거 국민이 예상 가능하지 예측 가능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게 돼서 우리 법치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인 법적 안정성을 깨트리게 돼. 응? 그럼 불안해서 어떤 행동을 하나 국민이? 내일 모레 법이 바뀌어갖고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데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중요한 단어는 이제 과거에 이미 셋째 줄에 보면 새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자 셋째 줄 이미 완성 종결된 것 이 단어가 유효해요. 이미 완성 종결. 그러니까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다 과거에 끝난 일 여기다가 새 법을 적용하는 거 이걸 금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셋째 줄에 보니까 과거에 이미 완성 종결된 것이 아니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 말을 반영은 과거에 시작이 되기는 했는데 진행되고 있는 일이야. 진행 중. 언제까지? 즉 새 법을 만들어서 이때부터 시행을 하는데 새 법을 이때부터 적용하는데 과거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이란 뜻이야. 그럼 이때는 이 법을 이 진행되고 있는 일에다가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걸로 봐요. 원칙이. 응? 다만 금지되는 건 여 끝에 소급입법 금지 원칙의 대상이 되는 건 과거에 이미 끝난 일. 새법 시행 전에 이미 끝난 일에다가 새법을 적용하는 거 이거를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걸 금지시키는 거고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셋째 줄에 이미 완성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 말 이꼬로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계속 진행 중인 일이라면 거기에는 새법을 적용해도 위법이 아닌 거로 봐요. 그는 마지막 끝에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거로 봐요.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이제 법의 효력 부분, 행정법이 이제 효력과 관련해서 나오는 주제인데 써놔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일반 원칙 옳은 고르래.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지? 응? 작년도 9까지. 1번 보니까 어떻게 돼?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최저 어느 수준 이상은 보호를 했어야만 위법이 아니다. 응? 뭐 최대 얼마까지 최대 얼마로 보호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 최소 얼마 이상은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지.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야? 셋째 줄이지. 과소보호 금지. 지나치게 적게 보호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응?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위반했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응?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옛날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이제 소고기 그 전부터도 계속 수입해왔지만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 그 사태 생겼잖아. 소에 뇌에 구멍이 숭숭 나는 병인데 그거 먹으면 사람도 전염돼가지고 광우병 걸린다 막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갖고 막 국민들이 막 모여가지고 시위. 근데 이명박 정부가 특히 이제 이 광우병에 이제 취약한 소가 나이가 좀 많은 소래 연령이 어느 정도 이상 된 소에 많은데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소고기가 그 나이 많은 소를 잡은 것도 그 소고기도 다 뼈랑 이런 것도 다 수입하도록
미국하고 이렇게 협정을 맺어갖고 그걸 수입하는 거야. 국민들이 분노한 거야. 우리 국민들 다 뭐 광우병 걸리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막 난리가 났었어.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이 정부의 조치가, 응? 국민의 생명, 지체, 안전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위반한 거다. 그런 나이 많은 광우병 위험이 큰 소고기까지 수입하게 한 건 이게 헌법 위반이다. 판정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어. 응? 근데 그래서 판정이 이렇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최저 기준 이상만 하면 되는 건데 적어도 이게 그 최저 수준은 넘었다. 응? 그 이하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적법 이렇게 해서 결론 난 사건이었어. 응? 그래서 과소보 금지 1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응? 자, 그러면 2번은 어디 틀렸어? 사례를 좀 바꿨는데 무슨 단어가 키워드야? 첫째 줄 끝에 위법. 이게 과거에 해왔던 일이 계속 해왔던 일이 위법이었대잖아. 그럼 행정기관 이후에도 계속 위법한 조치해야 될 자기 구속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잖아. 근데 자기 구속을 갖게 된대. 자기 구속력을 갖게 돼서 행정기관은 이후에도 똑같은 조치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게 그러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말이 과거에 해왔던 위법한 조치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말하고 되는 거잖아. 틀렸지? 중요한 거는 위법한 처분이란 말이야. 과거에 해왔던 일이. 그지? 자기 구속을 안 당하게 되죠. 틀렸고. 3번은 36년 동안 아무런 문제적이 않다. 그지? 불과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자기 호적이 부모님이 생년월일 잘못 기재해놨어요. 내 생년월일은 훨씬 더 한 3년 뒤인데, 응? 자기 부모님이 일찍 태어난 걸로 잘못 기재해서 내가 3살 더 빠르게 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고 뭐 증거를 제시해서 법원에 가서 호적 정정을 받은 거야. 그리고 그거를 받아갖고 와서 나 정년 연장해달라 요구했단 말이야. 그지? 응? 그랬더니 아니 그동안은 아무 문제도 이제 불과 정년 1년 3개월 앞두고 나서 이제 와서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정년 연장해달라는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다. 응? 라고 거부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소송이 들어가서 법원이 그거는 정당한 요구다. 응? 그래서 이제 정년을 판정하고 하는 거는 공무원 임용 당시에 어떤 그 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년에 도달할 당시에 어떤 증명서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다 이거야. 그렇다면 이게 이미 정정이 됐고, 응? 법원에서 정정됐고 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본 정년 연장 해줘야 된다는 취지였죠. 그래서 이거 반하는 거 아니지? 끝에 가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는 거 아니다. 응? 이 사건도 딱 하나뿐이 없으니까, 응?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먹지, 그지? 딱 보는 순간 무슨 사건이구나 알고. 그 다음에 4번은 이게 나왔더라고요.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통보했다고 해서 그 시설 설치할 땅 용도 변경 해준다고 공적 견해 표명 거기까지 포함된 거는 아니다. 그래서 근데 포함한다고 해서 또 틀렸고 결론만 살짝 바꿨죠.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를 보니까 법원, 행정법의 법원. 요거는 좀 이따가 해야 되겠다. 자, 41번 신뢰보호 원칙 설명. 응? 그리고 그런 거. 어때? 설령 행정기관이 국민이 믿게 만드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했더라도, 그죠? 그 할 당시와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면 별도의 조치 없어도 효력 상실한다는 게 판례잖아. 근데 뭐래? 별도로 사정 변경이 생겼는데 사정 변경이 생겼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취소하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유지한다고 효력? 틀렸잖아. 별도의 이런 조치 취소나 철회 같은 별도의 조치 없어도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잖아. 다 틀렸어. X. 딱 보면 문제 풀 때 X니까 1번 아니면 4번이구나. 그지? 2, 3번은 아예 지워버리고. 그지?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나에 의해서 결정 나네. 그지? 1, 4번 중에 나가 뭐야? 재량준칙인 행정규칙 공표만 하면 이게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한 거로 인정해요? 아니지. 공표된 거 갖고 안 된다 그랬지. 공표가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뭔가 업무 처리가 반복돼서 관행이 성립돼야만 되는 거잖아. 근데 공표만 된 가지고는 아직 상대방에게 신뢰해줄 가치가 있는 신뢰를 줬다고 볼 수가 없다. 응? 근데 있다라고 그랬어. 끝말이 없다. 그지? 근데 이게 또 시험장 가서는 또 갑자기 또 헷가닥 뭐가 씌은 듯이 자기는 이게 없다로 보였다. 보이는 수가 있어요. 나 맞다. 이러는 수가 있어. 있다 없다 이거 한 글자 차이인데. 그래서 나 틀렸으니까 XX로 가야 돼. 그럼 두 개만 해도 답이 나오니까 이건 오히려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다라는 옳은데 다는 뭐야?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거냐를 판단하기 중 반드시 형식적인 권한만 갖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그 문장이지? 맞고. 그 다음에 라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한 조치가 있게 되면 위법이 됩니다. 그죠? 신뢰보호 원칙, 비례 원칙, 뭐가 무슨 우리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법이야. 그 원칙에 위반된 조치는 위법한 조치가 되는 거야. 응? 그 위법이 되고. 그리고 국가배상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법령 위반, 즉 위법이 되면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잖아. 그 위법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도 나왔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42번 문제는 평등원칙. 자, 틀린 거 그러는데 1번 어때?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가산점 10점 준단 말이야. 10%. 과목별 10점. 응? 이거 어때? 합리적 이유 있는 차등이야? 가산점 주는 거는 합리적 이유 있는 차등으로서 허용이 되는데 10%까지 준 건 과도해서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결국 평등권 침해야. 그리고 이 유공자 아닌 사람들의 공무원 될 수 있는 권리, 이게 공무단임권이라고 하는 거야. 일반 국민들 국정에 참여해서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참정권이라고. 참정권의 한 내용이 자기가 뭐 선거직에 출마하던, 그래서 선거직으로 공무원이 되든 임명직 공무원이 되든 공무원이 돼서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일반 수험생들의 공무단임권을 과도하게 차단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어쨌든 평등권 침해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거, 여기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차등 대우를 허용하더라도 과도한 차등하는 것도 금지하는 거지. 그거를 잘 좋아. 그 다음에 2번. 그러면 2번이 틀렸어요. 왜 그래? 평등원칙은 동일한 것 사이에서 평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 사이는 또 다르게 취급해야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다른 경우는 다르게 취급하는 건데 그걸 또 과도하게 다르게 취급하면 안 되잖아. 단 그거 묻는 거야. 그 핵심은 상이한 것에 대한 차별. 서로 다른 경우는 차별을 해도 돼. 근데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상이한 것에 대한 차별의 정도가 지나치면 그것도 평등원칙 위반이란 말이야. 그 1번이 2번하고 연결된 거야. 근데 그게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잖아. 서로 다르게 차별 취급할 이유가 있더라도 차별의 정도가 너무 과도하면 안 된다는 것도 평등원칙에 포함되는 건데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X가 된 거지. 그지?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아까 했고. 그지? 4번은 뭐야? 전제조건이 행정의 자기구성원칙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게 전제조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행정위원회 과거에 해왔던 조치들이 적법한 관행이 있었고, 그지? 그렇다면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새로 또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또 신청을 하면 과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업무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걸 다르게 하면 위법이 된다는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그지? 문제 잘 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가면 44번. 중요합니다 이거. 응?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 매우 높아요. 행정기본법이란 법이 2021년 3월 달에 새로 만들었어. 그 법에 뭐 아주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행정법에서 다른 학설과 판례로 다 얘기해 오던 걸 이제 법으로 그냥 정해 놓은 거에 불과해. 응? 근데 이제 행정기본법에서 써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지. 기억번은 이제 적극 행정의 원칙이라 해서 행정은 공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응? 규정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우리 뭐 있어? 우리
뭐 행정학에서 배우면 뭐 이렇게 그런 말 나오나? 공무원들 복지부동. 응?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시키는 일만 깨작깨작 하려고 그러고 그지? 우리가 뭐 우리 옛날에 과거에서도 모난돌이 뭐 정 맞는다고 그지? 괜히 뭐 앞장서서 뭘 일하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조직 사회의 병폐가 그런 게 있어. 일 열심히 하고 잘하면 계속 그 사람한테 일을 줘요. 그 안 하려 그래. 괜히 자기만 계속 너 일 잘하니까 너한테 믿고 맡긴다. 응? 그럼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좋아라 하는데 이게 이제 정도를 넘어요. 계속. 그리고 이제 뺀질뺀질하고 일 안 하는 놈은 또 일도 잘 못하지만 안 하는 놈은 그냥 뭐 중요하지 않은 일만 깨작깨작 간단히 하고 일 잘하면 다 일을 몰아주고 못 견디는 거야. 오히려 일 잘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 나 여기서 못 견뎌. 나가버려. 그럼 그 조직은 누구만 남아? 일 못하는 사람들만 남아. 이 조직이 효율적인 목표 달성 못하게 되겠지. 효율성. 그런 거 행정학에서 그런 거 다루지 않아? 그런 현상을 뭐 지적하는 학자의 이름 따서 뭐뭐뭐 현상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지? 응? 나는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옛날에 배웠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정부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뭐 의혹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좀 사소한 실수, 경미한 잘못을 하면 그거 문책 안 해. 응?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을 잘하면 여러 가지 그 뭐 승진이라든지 여러 개 포상의 혜택을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이런 거야. 그래서 소극적인 복지 부동을 이제 깨뜨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야. 그걸 반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니은번은 뭐야?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배운 용어로 표현하면 뭐가 규정되어 있는 거야? 법률 우위 원칙, 그지? 두 번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정에 관한 사항이라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 유보 원칙도 규정을 해놓은 거랑 마찬가지야. 그지? 우리가 배운 개념을 쓰면 그래서 니은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번 이거 평등 원칙 합리적 없이 국민 차별하면 안 된다. 평등 원칙 규정도 그대로 있어요. 다 한 줄씩 한 줄 두 줄 써놨어요. 응? 리을 뭐야? 실질적 관련 없는 의무 덧붙이면 안 된다. 부과하면 안 된다. 이거 뭐야? 부당 결부 금지 원칙도 규정이 있어요. 응? 그 다음에 미음은 이제 중요한 단어가 행정청은 국민한테 뭐 이렇게 법집행조치인 처분을 하는데 그 처분에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부여된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조건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부관 공부할 때 배웠지. 기속행위인 경우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로 근거가 없는 한 부관 못 붙이잖아. 재량행위만 붙일 수 있다는 게 판례잖아. 그걸 그대로 법에 명문하는 거야. 그래서 행정기본법도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명문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다 맞아. 그래서 3번이 답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5번을 보면 법원칙, 일반 법원칙을 또 물어봤어요. 틀린 거. 이 1번 질문 행정기본법 내용 그대로 갖다 써놨네. 그지? 그 다음에 2번 질문. 자, 2번 질문 어떻게 돼?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받는 법이다. 일반적으로에 다 걸리는 거지. 일반적으로 즉 다른 말로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법일 뿐 대외적으로 효력받는 법은 아니다. 이건 틀린 거 없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지만 그래서 둘째 줄 행정기관이 법집행조치가 이 행정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 즉 재량준칙 이꼬르 행정규칙에 위반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바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응? 그런데 다만 재량준칙이 공표되고 그때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이제 국민이 평등원칙 또는 신뢰원칙에 따라 이제 자기한테도 똑같은 조치가 행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 경우는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이전에 해왔던 기준, 재량준칙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해야 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그럴 때는 이 행정규칙이 국민하고 효력하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게 현재 얘기고, 그지?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것도 행정기본법에 있는 거야.
행정기본법의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둘째 줄,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다만 공익이라든지 이제 3자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면 그거를 이제 신뢰보호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장이지, 그지? 자, 그래서 정답 아직 안 나왔네. 다음 페이지 보니까 4번. 말은 길은데 여기 뭐가 나왔지? 두 번째 줄 송유관 나왔어. 송유관. 송유관 사건 하나야. 그 물어보는 거 뭔지 알아? 항상 물어보는 거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고속도로 관리하는 기관이 그 사업자한테 송유관 묻는 거 허가하면서 나중에 딴 데로 옮길 때는 비용 니네 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단서 붙인 거. 이거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냐 아니냐? 위반 아니라 그랬어. 그지? 그다음에 두 번째 묻는 거는 이거 원래 송유관 딴 데로 옮길 때는 옮겨서 매설할 때는 비용을 이제 이렇게 부담하도록 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이렇게 단서를 다는데 이거 단서 다른 거 송유관 매설 허가라는 처분할 때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 적법하게 붙인 거야. 근데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송유관 매설 허가 없어도 되는 걸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뭐 부관 붙이는 게 허용이 안 되게 됐어. 그래도 이거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잖아.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이거 그랬다 법이 개정됐다 그래서 이미 붙여놓은 부관이 적법하게 붙여놓은 부관이 곧바로 위법이 되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건 아니다. 이거 묻는 거 딱 두 가지야. 이 사건은 송유관 사건이. 그래서 송유관 사건 이런 뭐야? 마지막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거였잖아. 그지? 그럼 아니라고 하려면 두 번째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부과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라는 게 판례잖아. 그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됐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 원칙에 관해서 또 판례가 있죠. 그렇죠? 7급 이상 문제. 응? 그럼 또 안 다뤘던 판례들이 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46번은 우리 비과세 관행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죠?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한 비과세 관행. 우리 아까 배웠지? 비과세 관행이 인정되려면 성립됐다고 인정되려면 오랫동안 장기간 세금 부과 안 해온 객관적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이유로든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 하는 의사가 있다고 그렇게 믿게 될 만한 그 사정이 있을 때, 그지? 그때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비과세 관행이라는 게 성립이 됐다고 보고 일종의 그 신뢰보호 대상에 있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하는 거잖아. 묵시적인. 자, 그렇다면 1번 답은 1번인데 자, 2번 보자. 비과세 관행이 성립됐다고 하려면 일단 오랫동안 세금 부과해온 사실이 존재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3번 첫째 줄 행정기관 스스로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어야 된다. 응? 그리고 셋째 줄 어떤 사정 때문에 세금 부과 안 하려는 의사가 행정기관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영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런 사정이 인정돼야 된다. 그치? 여기 2번하고 3번이 바로 비과세 관행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설명과 세 가지. 자, 그리고 4번은 근데 행정기관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응? 일단 비과세 결정, 세금을 부과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나 그 후에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걸 뒤늦게 발견해서 다시 조사해서 다시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신뢰보호 위반이 아닌 거로 봅니다. 응? 그러니까 애시당초 행정기관이 이거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비과세 결정을 했으나 그죠? 그때는 비과세 결정할 당시에는 착오가 있었던 걸 몰랐지. 모르고 있었으니까 바로잡는 결정도 안 했던 거고 알고 나서는 바로 잡았어. 그렇다면 이거는 그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응?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맞는 내용이고 1번이 답이 됐어요. 1번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치유라는 개념은 뭐야? 원래 행정기관이 이렇게 완전히 적법한 조치를 했다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건데 뭔가를 빠뜨렸어. 응? 이게 뭔 흠이 있는 거야. 행정기관의 조치에 요건을 제대로 못 갖추고 해서 타자 흠이 있어요. 흠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보완이 이루어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보완을 빨리 하면 처음부터 흠없는 적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논리가 치유야. 그죠? 네. 마치 사람으로 치면 어디가 병이 났었는데 치료를 해서 마치 병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와 똑같은 논리지. 그지? 그렇다면 1번. 행정기관이 세금 부과를 하면서 장기간 세금 부과를 하는데 오랫동안 세금 부과를 하면서 거기에 세금 부과 고지서에 뭐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를 안 해왔대. 세금액 산출 근거를 그 기재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위법한 세금 부과야. 법에 의해서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는 걸 기재 안 하고 세금 부과를 해왔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세금 내들 의무자인 납세자인 국민이 아무런 문제제기 안 하고 그냥 세금을 그대로 냈대. 자진해서 세금을 내왔대.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자진납부야. 응? 자진납부했더라도 행정기관에 애초에 한 위법한 조치가 국민이 세금을 자진해서 냈다 하는 이유로 위법한 조치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말이야. 응? 여전히 위법일 뿐이다. 응? 하는 얘기죠. 그래서 키워드는 앞으로도 이제 쭉 기출문제 풀어가면 뒤쪽에도 이제 이거 나와. 하자치유 뭐 이런 거 할 때 자진납부는 치유 사유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봤다. 응? 네, 그걸 중시하세요. 치유되지 않는다. 응? 그 다음에 47번은 너무 쉬워서, 그지? 질문 자체가 그냥 아무 관련 없는 땅을 기부하라고 한 거,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죠? 쉽고. 자, 48번은 어떤 사건이야? 아까 보면 공무원 4명이 당직 근무 대기 중 심심하다고 화투 쳤는데, 그지? 3명은 가장 가벼운 견책, 1명만 가장 무거운 파면이라는 징계를 택한 거, 그죠? 이 파면당한 공무원이 억울하다고 소송낸 거야. 여기서 이거 위법이라고 판결 내렸는데 2가지에서 위법이 있다. 하나는 뭐야? 다른 공무원들하고 같은 화투 친 공무원들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 평등원칙 위반. 그리고 이거는 근무 시간에 화투 친 것도 아니고 근무 시간 대기 중에 심심하다고 돈 내기도 아닌 그 가벼운 오락 정도로 이렇게 한 건데 그걸 가지고 파면까지 시킬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 너무 위반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징계다. 비례원칙 위반. 그지? 그래서 비례원칙하고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 내린 거죠. 3번이 답이 된 거야. 그렇지? 이렇게도 물어본다. 다양한 문제 유형이 있죠. 그 다음에 49번 문제를 보니까 옳은 걸 고르래. 일반 원칙. 자, 1번 문제가 뭡니까?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란 이런 내용의 원칙인데, 그지? 그래서 문제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판례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판례에서 인정 안 하고 있나? 하고 있잖아. 아까 아무 관련 없는 땅을 기부하도록 한 거 위법이다. 다 판결 내리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판례가 부당결부 금지 원칙 적용을 부정하고 있대? 그러니까 틀렸지 그 부분이. 응? 그 다음에 2번은 헌재 위헌 결정 공적 견해 표명 아님 신뢰보호 원칙 적용 대상 아님. 그지? 3번은 거기 뭐야? 행정기관이 아까 설명했지. 어느 지역을 딱 지정을 하면서 여기는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들어설고 이렇게 지정을 했다 해도 거기에 무조건 숙박업 허가내달라고 신청 이런 거 다 해준다는 건 아니다. 응? 그렇지? 무제한으로 다 해준다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항상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 들어오면 항상 해준다는 그런 공적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공무원 정년 연장 요구한 거, 그지? 결론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다. 근데 반한다라고 했네? 위반한다? 잘못했지? 그래서 4번 틀렸고 3번이 맞는 얘기다. 그지? 3번이 맞는 얘기가 됐죠? 자, 그 다음에 51번을 가니까 행정법의 법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원. 변호사 시험이네. 그지? 별거 아니야. 똑같은 판례 내는 거야. 응? 그러면 1번 어때? 재량권 행사 준칙인 행정규칙, 되풀이 시행, 관행 그렇게 성립된 거. 그것만으로는 관습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지만 응? 그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 행정회는 그 준칙에 따라 따라야 될 자기 구속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일정한 행정 관행, 그 데프리징도 관행이 성립되면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일종의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하는 관습법, 그러니까 행정선례법으로서 그 법적 구성력은 못 갖지만 그 관행이 적법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위법한 것이었다면 거기에 법적 효력은 없는 거잖아. 구속력은 없는 건데, 그래서 전제 조건이 적법한 것일 때만 행정기관은 그에 따라야 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된다. 응?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일 때만. 응? 무조건은 아니고, 응? 관행이 성립됐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위법한 관행이면 인정 안 되잖아. 적법한 관행일 경우에만 인정된다. 응?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어떤 것 같아요? 헌법 규정. 우리 법 중에 헌법의 규정은 두 가지 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규정 자체가 행정기관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회를 구속해서 국회가 법률을 제정해 남으로써 그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구속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직접 행정기관이 구속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법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속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헌법, 법률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헌법 규정은 행정권을 직접 구속하지 않으며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 직접 구속하는 헌법 규정도 있어요.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뭐가 있어? 우리 아까 비례원칙 공부할 때 헌법 30조 2항에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법률에 의해서 제한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막 제한했다면 헌법 자체 위반이 된 거야. 헌법 30조 2항에 바로 위반이 돼서 위법한 조치가 돼버리는 거지. 그치? 그 비례원칙 선언한 이 헌법 30조 2항 같은 건 바로 행정기관에 직접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행정권을 직접 구속하기도 하고 또 법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속하기도 하고, 응?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응? 그다음에 3번은 좀 길게만 썼어. 키워드는 뭐야? 조례가 조약에 위반되면 무효다. 이거지? 응? 가트 협정이란 조약 위반. 그다음에 4번 WTO 협정 나오면 중국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다가 재판 청구한 거 우리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송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끝에 가서 이게 소송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이야. 그죠? 이거 보면 두 번째 끝에 제기하거나 뭐 이런 거 할 수 없다. 소송 제기할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뭐 나온 거나 공적 견해 표명 있었느냐 판단 기준은 형식적인 권한만 갖고 할 건 아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문제 없죠. 그래서 익숙해. 그럼 답은 2번이었습니다. 틀린 거. 그 다음에 아이고야 다음 페이지 가니까 뭐 이렇게 길어? 응? 52번은 지난번에 했다. 그죠? 5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을 보니까 일반 원칙 물어봤죠? 틀린 거 골라라. 자, 1번 문장의 주어 신뢰보호의 원칙은 결론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돼 나오는 원칙이다. 맞습니다.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돼 나오는 원칙.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중 국민하고 사이의 법적 안정성, 의지, 필요성에서 나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뭐 법률이나 제도 이런 게 다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국민은 일단 법률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면 뭐 적어도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니라 당분간은 지속되겠지라고 신뢰하고 행동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국민의 그런 신뢰는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다. 응? 그죠? 그 다음에 아이고야 2번 또 나왔다. 위법이래. 위법. 과거에 계속 위법한 조치였다면 행정기관 구속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근데 어떻게 돼? 뭐 신뢰보호 자기구성 원칙에 따라 선례 구속의 법리가 통용된다. 이 말이 잘못됐다. 그럼 행정위원회 업무 처리한 선례에 구속된다는 법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잖아. 아니지. 선례 구속의 법리가 말만 바꾼 거지 행정위원회는 그 과거 해왔던 위법한 관행대로 해줘야 된단 말이란 말이야. 그럼 그런 의무 없잖아. 응?
따라서 둘째 줄 거기가 선례 구성에 보면 통용된다 X. 통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면 맞는데, 그지? 아니,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구성 원칙, 신뢰 원칙 이런 걸 집어넣지는 않겠지. 응? 어쨌든 2번이 잘못됐고 3번 또 나왔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다했는가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위반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응? 그 다음에 4번은 부진정 소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 부진정 소급이란 건 아까 여기 있어. 자, 이제 세법을 만들어서 과거 일에 적용하는 걸 일반적으로 소급이라고 하는데, 소급에는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진정 소급, 부진정 소급. 부자를 하나 더 붙여. 부진정 소급. 그게 있는데, 이 진정 소급을 나타내는 핵심 단어는 뭐야? 아까 나왔지. 이미 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과거에 다 끝난 일. 이걸 아까 뭐냐면 이미 과거에 완성 또는 종결된 사항. 이미 과거에 다 끝난 일에 대해서 세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 이걸 진정소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원칙이 금지. 이거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깨트리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원칙이 금지.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 그래서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이제 중요한데 허용합니다. 반면에 부진정 소급은 뭘 나타내는 거야? 세법 시행되기 이전에 과거부터 시작이 됐는데 세법 시행이 될 때까지 계속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새로 만든 법을 적용해도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이걸 뭐라고 핵심 단어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야. 계속 진행 중인 사안. 응? 끝나지 않는 일이야.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 만든 법을 적용해도 소급해서 적용해도 이건 원칙이 허용이야. 원칙이 허용. 응? 다만 예외적으로 제한이 따르는 거야. 제한이 따르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뭐 나왔어? 부진정 소급 나왔지? 응? 출발문에 부진정 소급. 응? 그럼 어떻게 돼? 원칙이 허용되는 건데. 응? 다만 이렇게 과거법을 믿은 국민의 신뢰 보호가 필요가 있다면 또 무조건 해서는 안 되는 이게 제약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뭐 하는 자가 과거의 법을 신뢰한 국민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새 법을 과거 일에 진행 중이지만 과거 일에 적용을 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렇게 원칙은 허용이지만 이제 과거 일에 소급 적용을 해야 될 공익적인 필요와 과거의 법을 신뢰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 사이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거를 이익을 비교해서 입법자가 이거를 소급 적용하도록 할 거냐 말 거를 결정하도록 제한을 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런 의미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죠. 2번. 예.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갔더니 55번 문제 신뢰보호 원칙 물어봤어요. 응? 엄청 나와 신뢰보호 원칙. 그지? 문제 유형을 보면 어떤 하나의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여러 원칙을 다 판례를 섞어서 문제 얘기도 하고. 자, 그럼 틀린 거라는데 1번 어떻게 돼?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지? 비과세 관행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꼭 그 세금부가 행정위원이 세금부과를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세금부가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기간 오랫동안 부과를 안 해왔다면 묵시적으로 세금부가 안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는 성립될 수 있으니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지? 두 번째 절 뭐야?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가 묵시적으로라도 있다고 인정이 돼야 돼. 그래야 국민이 그걸 세금 부과 안 할 것이라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지. 응? 1번 문제 없고, 그다음에 2번은 야 첫째 줄 뭐 나왔어? 면세 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 교부. 이게 키워드야. 아까 설명했지. 세무서장이 그냥 사업자 등록하러 갔더니 면세 사업자라고 등록증을 내줬다? 그 세금 면제해준다는 공적 현황 표명 있다고 볼 수 없다. 단지 그냥 사업자 등록
받았다는 거, 등록을 했다는 거를 나타내는 증명서일 뿐이지 뭐 이 연세냐 아니냐까지는 거의 그렇게 써 있더라도 그런 의사까지 거기에 포함된 건 아니다. 응?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 그래서 결론이 뭐야? 셋째죠.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맞습니다. 응? 그 다음에 3번은 워낙 많이 나오지? 응? 사업,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제출한 거에 대해서 적정 통보해줬다고 토지, 시설 설치 가능한 용도로 변경해준다는 공적 견해 표명까지 한 것으로 포함됐다고 볼 수가 없다. 근데 있다라 그랬네. 끝에 가서. 한 글자 차이로, 그지? 있다가 아니라 없다. 4번은 조금 아까 한 거니까, 그지? 하고. 그 다음에 56번을 보니까 또 옳은 거 그러래. 일반 원칙. 자, 기억본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례 원칙 또는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비례 원칙은 세 가지 세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필상, 그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이란 세 가지 세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 가지 원칙 다 충족이 돼야 적법으로 본단 말이야. 하나만 충족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 여기 안 쓰여진 필요성 원칙은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도 부른다 그랬고, 상당성 원칙 거기다가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 아예 써줬네, 그지? 그래서 이거 다 합쳐서 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둘째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거기다 목적이 어떤 조치를 하려는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고 그걸 하나 더 추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기억 5. 그럼 기억이 맞다는 걸 알았다면 답지에 기억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응? 그런데 기억이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답지에 맞네? 그러면 기억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많은 쪽이 옳다는 뜻 아니야. 그런 뉘앙스로 푸는 거야. 객관식 문제. 그치? 기억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답지에 기억은 이게 옳은 거에 속하는 거다라고 그쪽으로 몰아가란 말이야. 모를 때는. 응? 기억 들어. 근데 니은번. 공적 견해 표명이 있은 후에 사정 변경 생기면 어떻게 된다? 행정기관이 그거 사정 달라졌으니까 취소한다, 철회한다, 별도의 의사표시 안 해도 자동으로 효력 상실한다. 이게 판례잖아. 그럼 두 번째 줄에 뭐야? 행정처의 의사표시가 따로 있어야 돼? 없어도 되잖아. 그리고 없어도 자동으로 효력 상실한다는 게 판례니까 니은 틀렸어. 따라서 둘을 비교하면 기억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니은은 빠져야 돼. 그러면 아이고야, 하나 골라지네. 이제 2번, 3번 두 개 골라졌을 뿐이네. 그지? 그 다음에는 답지를 보니까 4번하고 5번 중에, 1, 4, 5, 5에 답이 있는데, 디귿을 어차피 봐야 되겠네? 디귿을 보니까 뭐야?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판단 기준.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만 갖고 판단할 게 아닌데, 그거를 중시한다고?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갖고 있는 기관이 했느냐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인 요소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시하고 있다. X. 별로 중시 안 하고 있어요. 응? 따라서 디귿도 틀렸어요. 그러면 리을까지 해봐야 되거든요. 이건 지문 구성을 아주 다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는 거지. 그지? 열심히. 리을번.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이제 이렇게 이제 지문 구성할 때는 일단 나도 이제 출제를 보면 일단 정답에 해당하는 걸 하나 위치시켜. 뭐와 뭐. 그리고 나머지 그냥 막 써. 답 아닌 거 막 써. 그러면 이제 쉽게 정답이 골라지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 경우는 이 답지 구성을 연구를 했어. 이 4개의 지문을 다 읽어보아야 답을 결정하게끔 출제자가 굉장히 머리 쓴 거야. 응? 그래서 리을까지 봐야 된다. 자, 리을. 여러분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위원이 취소 1년 동안 안 하고 내버리면 취소권 없어진다고 규정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독일은 그런 규정을 두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규정 없다. 응? 근데 있다 그랬잖아. 이게 독일 얘기야. 우리나라는 없어. 그거 틀렸어. 따라서 맞는 건 기억번 하나밖에 없네. 의외인데 1번이 그래서 답이 됐죠. 응? 그 다음에
57번 문제라고 하니까 역시 신뢰보건칙 물어냈네. 물었어. 판례에 따라 답으라고. 자, 또 나왔다. 1번 공적 견해 표명 여부 판단. 딱 보니까 조직상의 형식적 권한 분장 이것만 구애받을 게 아니라 여러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2번 또 나와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정 통보했더라도 그 토지 용도 변경해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까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해야 되는데 있다라고 했어. 그지?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상대방이 신뢰한 거, 믿은 거, 보호해 줄 만한 것인가는 이렇게 이익을 다 비교해봐서 결정해야 되는데 특히 뭐야? 상대방이 행정위원회 자기한테 뭔 조치를 했지만 이거 곧 변경될 거다라는 걸 다 예상할 수 있었다. 이렇다면 이거는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사정 변경이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변경될 거라는 걸 미리 알지 못했거나 본인에게 더더군다나 결정적인 사위라는 건 이제 거짓을 말하는 거야. 거짓 또는 은폐. 우리가 귀책 사유 있잖아. 그럼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는 거죠. 신뢰보호 안 한다. 응? 문제 없고. 그 다음에 4번은 선행 조치는 반드시 처제 그때 명시적으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지? 묵시적인 것도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이지. 그지? 묵시적인 행정위원회 말과 행동도 인정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고, 그 다음에 자, 58번. 요거는 질문 자체가 이제 공무원과 관련된 얘기지만 우리 공부한 그 판례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내가 했어요. 자, 1번은 신경 안 써도 돼. 1번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자, 2번은 우리가 2번도 우리 7급 이상에서 다루는 주제인데, 자, 우리가 첫째 줄에 보면 결격사, 임용 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 나왔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첫째 줄에 당연 무효라고 맞게 써놨고, 그럼 이 사람은 언제부터 공무원 신분이 없어진 게 된 걸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 일단 임명은 됐었는데 이 사람 근무를 한 3년 해왔다. 근데 3년 뒤에 비로소 뭐가 밝혀진 거야? 이 사람 결격 사유자를 임명했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어. 그럼 이때부터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임명한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행위야. 무효. 그래서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적이 없는 걸로 다르지?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공무원 신분 없었어. 그러면 공무원 신분이 없었던 자는 네, 이때 이제 설명을 해보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공무원이 된 적도 없는 사람이라 세 가지 문제가 있어. 공무원 신분을 가졌다가 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만 뭐 공무원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 퇴직금 받을 권리가 있어. 그지? 근데 이 사람은 3년이나 근무했지만 어떻게 돼? 처음부터 공무원은 된 적도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퇴직금 받을 권리가 인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 2번의 판례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다. 결론.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근무를 했더라도 애초부터 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 공무원 퇴직금 받을 권리가 없다는 거야. 알아두면 괜찮아요. 그것도. 근데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공무원 신분 유지시켜달라는 주장은 신뢰보호 해달라는 주장은 인정 안 된다고 아까 배웠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시험 문제 내지는 않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돼?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왔잖아. 그 월급은 반환해야 될까 아니면 반환 안 해도 될까?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월급은 반환 안 해도 된다는 게 판례예요. 왜냐면 어쨌든 일을 했으니까. 일한 대가로서 지급한 거니까. 그 다음에 국민과의 관계 문제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동안에 국민에게 행한 법 집행 조치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러면
원론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그지?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일을 해온 거잖아. 실질적으로 공무집행. 그럼 이거 국민하고 행한 이 조치들 이거 무효라고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도 뭐야? 우리가 이것도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지? 이거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한 조치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였고, 그지? 그 점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국민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이거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시킵니다. 응? 무효로 하지 않고. 네, 그런 논리가 있어요. 자, 2번은 그런 얘기고, 3번은 자, 상대방이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제출해서 하사관에 임용됐대. 그지? 30년이 지나서야 밝혀졌대. 그죠? 일단 상대방은 신뢰보호 주장하면서 신분 유지 주장하는 거 인정 안 돼. 그치? 그 다음에 행정기관은 30년 동안이나 뭐 하고 있었냐? 왜 30년 지나서야 이제야 취소하냐? 임명했던 거야. 그치? 그러나 그동안은 몰랐으니까. 응? 취소권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즉 실효된 거로 실권된 거로 볼 수 없고, 알자마자 30년 만에 알자마자 바로 취소했다면 문제 없다는 거지. 바로 그 논리야. 그래서 3번 상대방은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원용은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지. 자기 신뢰 보호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자기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지? 귀책사에 있으니까. 그리고 행정기관으로서는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고려 안 하고 임용 취소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마지막 줄이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군대에서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었던 자인데, 이거 법이 정한 사유도 아니라 얘가 이제 명단에 포함된 이후에 뭔가 음주 운전한 것 그거 누락했다는 이유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배제시킨 거, 그지? 그거는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그랬어, 그지? 결론이. 그래서 이건 이제 그 결론은 그건데, 이거는 두 번째, 상대방에게 그 진급 예정자로서 가지는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 조치여서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고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탈락시킨 조치는 절차 위반이 있어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응?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행정절차법 공부할 때 거기서 다루는 판례죠. 응? 그래서 다만 셋째 줄에 보면 이제 이 진급 예정자에 대해서 경찰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이나 또 징계 처분 내리는 과정에서 자기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줬다 하는 거하고, 행정절차법이 정한 이 정식 절차하고는 똑같이 볼 수 없다.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어야지 그 앞에서 그 전에 무슨 해명 기회를 줬다 해서 절차를 지켰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은 자 이거지. 첫째 줄 끝에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거. 이거에 밑줄 쳐주세요.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거. 응? 그럼 여러분들 이거 비교해보자. 예를 들어 지금의 법에 보면 이제 공무원 연금 이렇게 준다. 응? 법에 정해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어. 공무원 돼서 이제 근무를 시작했어. 그래서 지금 법에 따르면 어떻게 연금이 이제 퇴직하면 연금이 어떻게 나온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중에 법이 바뀌었어. 법이 바뀌더니 퇴직연금 적게 주는 쪽으로 법이 바뀌었어. 그러면 퇴직연금 적게 주는 쪽으로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된 법을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퇴직 안 했단 말이야. 이제 퇴직을 해야 장래 퇴직연금 받을 권리가 이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퇴직연금 받을 권리는 아직은 안 생겨서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장래 이제 앞으로, 그래서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이란 말은 아직 퇴직한 공무원이 아니라서 앞으로 퇴직을 하면 퇴직연금 받을 권리가 이제 그때 생기는 건데,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개정된 법에 따라
개정된 법은 퇴직연금 적게 주는 쪽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 바뀐 법을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적용을 하도록 했단 말이야. 이랬더니 지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열받는 거야. 어? 아니 그거는 새로 이제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 이 사람들한테만 적용을 할 일이지, 기존에 이미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기존의 과거의 법에 따라 퇴직금 줘야 돼. 퇴직연금 줄 일이지 왜 중간에 법을 바꿔갖고 이미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도 적게 주는 내용의 법을 적용하도록 하느냐, 이걸 문제 삼은 거지. 좀 불리하니까. 그러나 우리 아까 봤듯이 이거 뭐지? 과거에 근무가 시작돼서 진행 중이면 아직 퇴직 안 했잖아.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야.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거 원칙이 허용되는 거야. 이거야 이거.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란 말이야. 응? 이건 부진정소급으로서 허용이 되는 일이다 해서 된 거죠. 응?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줄이 뭐야? 이거는 소급 시켜가지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는 허용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응? 그러면 요거 예를 들면, 자 몰라, 여러분들은 아직 취업을 안 했으면 안 했으면 국민연금 납부를 안 하지. 근데 지금 국민연금 어떻게 돼? 그 재정을 고려하면 이제 이 국민연금 받을 사람들이 엄청 늘어난단 말이야. 우리 소위 베이비 부모 세대가 다 은퇴해요. 이제 곧 한 5년 내에 다 은퇴야. 응? 우리 1950년대 6.25 전란을 이후에 6.25 이후에 1950년대 부터 60년대 그 초 사이에 엄청난 그 출생자들이 많다고. 응? 그 사람들을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리고 우리 그 부모 세대에 대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은퇴할 시기가 됐어, 직장에서. 응? 그 사람들이 다 은퇴하면 다 이제 국민연금 받을 자가 돼. 그러면 연금을 엄청 많이 나가게 된다고. 그리고 기존에 만든 연금법에 보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야,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이제 그 연금을, 그 사람들이 죽어야 이제 연금 지급이 끝나는데 오래 살면 또 계속 줘야 되고 더 이상 납부를 안 하고, 이제 주는 것만 남았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엊그제 기사 보면 이 계산법을 어떻게 해보면 1990년생, 지금의 기준대로면 1990년생은 나중에 연금을 못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연금 재정이 다 고갈나서, 바닥이 나서. 응? 그러니까 지금 이 큰 과제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하여튼 연금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는 거야. 응? 안 그러면 90년생 이후는 연금을,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니까 그게 큰 우리 사회의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만약에 나도 이제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겠지? 지금 연금을 계속 붙고 있으니까 연금을 아마 60 몇 세부터 받더라? 그 연령에 따라 좀 또 법 개정이 차등을 두는데, 어떤 사람은 예전과 같이 60살부터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된 사람은 몇 년생 이후는 63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등등 이렇게 좀 차등을 둬서 개정을 했는데, 이제 또 개정을 해서 기존의 법과 달리 연금 받는 액수를 좀 줄이도록 법 개정한다. 그러면 난 열받을 거 아니야. 앞으로 내가 받게 될 연금은 적게 받게 되는데, 근데 그 법을 기존에 이제 아직 연금 받지 않고 연금을 계속 붓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도 이게 소급 적용한단 말이야. 이거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거는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그렇게 소급 적용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5번이 그래서 잘못된 거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일이지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기존의 법에 따라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법을 이렇게 연금을 적게 주는 내용으로 법을 바꿔서 기존에 이미 퇴직해서 연금 받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적게 주는 거 있지? 이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야. 응? 그건 이미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이야. 근데 아직 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앞으로 장래 연금을 받게 될 사람에게 바뀐 법을 적용해서 연금 적게 받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재산권 침해로 안 본다는 소급에 대한, 그래서 그런 뜻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응? 5번 답이 됐죠? 5번은 알아둬야 돼. 이거. 알아둬야 돼. 판례. 여기서 1번만 빼고 2, 3, 4, 5는 다 알아두는 게 좋은 판례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 시간 많이 됐네. 59번은 문제 뒤지기 길어. 오히려 그 설명이 앞에 게 문항이 길고 박스가 적지. 응? 근데 59번 딱 보니까 종교법인 사건을 물어보고 있어. 그럼 읽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 대순진리의 그 종교법인 사건. 응? 그러면 두 가지란 말이야. 하나는 뭐냐면 시장이 이거 해준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약속한 것도 공적 견해 표명이다. 그래서 그걸 신뢰하고 그 땅 사고 건축 준비에 착수하면서 이제 그 땅의 용도 건축 가능한 용도로 바꿔달라고 정식 신청을 들어갔는데 시장이 거부. 그치? 이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 거다. 그치? 그러면서 여기서 문제된 게 이제 그거를 안 해주면 그 종교법인의 신뢰이익이 침해되고, 그치? 해주자니 또 뭐가 문제예요? 시장 측에서 내세우는 건 그거 해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대. 뭐냐면 해주게 되면 거기는 우량농지라서 그 농지로 계속 보존해야 되는 게 공익적으로 필요성이 크다. 이걸 또 시장이 거부하는 이유로 내세워서. 그런데 법원이 이제 검토를 해봤어요. 그거 우량농지니까 농지로 계속 보존해야 될 필요성과 이거를 해준다고 했다가 거부함으로 인해서 종교법인 측에 있는 피해하고 비교해보니까 종교법인 측에 있는 피해가 훨씬 더 크대. 그래서 결국은 거부한 거는 위법이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이런 사건이었거든.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한 사례.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박스 안에 봐. 요거는 이제 뒤에 행정작용에서 공부할 텐데, 토지거래계약 허가. 표현은 허가지만 성질이 뭐라고? 인가. 표현은 허가라고 쓰지만 성질은 인가에 해당하는 조치다. 그지? 그래서 허가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국민들이 토지 거래하는 걸 법으로 금지시켜놨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 금지를 해놓고 요건을 갖추면 금지를 풀어주는 게 허가거든. 근데 토지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곳이, 우리나라 토지 거래 금지된 곳 아무 데도 없어요. 응? 다만 토지 거래 계약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자유롭게 하되 그 거래 계약이 토지 투기할 목적으로 하는지 이거를 행정기관에 검토를 받고 승인을 거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금지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하고자 하는 거래 내용에 대해서 투기 목적으로 하는 거래인지 아닌지, 공익 목적에 맞는 거래인지를 공익 목적에 어긋나는 거래는 아닌지 이걸 행정기관이 검토한 후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승인해주면 그 원하는 거래 계약 내용대로 효력이 생기게 하는 제도야. 그래서 자, 어쨌든 알아둔다, 외워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자주 나오는 사례예요. 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성질상 무슨 조치? 허가가 아니라 인가에 해당하는 조치다. 그래서 기억 오해예요. 응? 그 다음에 니은번호. 여기 담당 공무원이 답변한 게 공적 견해 표명이냐 아니냐 이거지? 아니 이게 최종적인 시장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약속한 거 아니라도 밑에 보조하는 담당 공무원이 한 것도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하잖아. 그렇다면 이 니은번, 응? 이 답변은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판례의 입장. 니은 맞고, 이것은 시장이 최종적으로는 거부했단 말이야. 그지? 정식 신청을 받고 거부했는데 거부한 이유가 우량농지 보전에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었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 여기 읽어보면 비교했대. 상대방 종교법인이 거부로 인해 있는 피해하고 비교했는데 두째수 보니까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큰 게 아니라면, 전자가 뭐겠어? 우량농지로 보존하는 공익이 이거를 약속해놓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종교법인이 있게 되는 불이익보다 더 큰 게 아니에요. 공익보다, 그러니까 공익이 더 큰 게 아니라면 거부한 조치는
결국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 위법한 조치가 된다 이 말이지. 응?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얘기야. 공익 전자가 즉 공익이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필요성보다 더 크지 않다면 신뢰보호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거부한 건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이다. 이것도 맞고. 리을은 A 첫째 줄 상대방 측에서 종교범인 측에서 공무원이 답변한 거에 하자 위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든지 그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이건 귀책 사유가 있는 거고 신뢰보호 주장 못한다 이거지. 응? 그래서 다 맞네. 그렇지? 그런 사건이었다. 그죠? 아이고야. 그 다음에 거의 다 오긴 왔는데 그래도 좀 풀어야 됩니다.